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려나라는 생각을 아침에 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못해요. 2,500 근처에 가서 지금 약간 헤매고 있긴 한데 이제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반등이 일정 부분 좀 많이 왔거든요. 2,100대까지 내려갔다가 2,400까지 올라왔으니까 일정 부분 많이 왔고 지난번 2,530 정도 3, 40 정도 갔었는데 요거 이제 근접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고민을 해볼 때가 되긴 됐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잠깐 의견을 거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어제 이거 강력하게 미국 시장이 올라간 가장 주된 이유는 PPI 때문에 그런데요. 예, 코어 PPI 전월 대비 증감률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다음에 요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이거 죄송합니다. 코어가 아니고 그냥 전체 PPI의 전월 대비 증감률인데 얘는 강도가 세지진 않고요. 일정 부분 좀 미약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코어던 혹은 전체던 간에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둘 다 내려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물가가 정점을 친 거 아니냐.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난번 지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끌어냈는데 생산자 물가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자체는 정점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압력은 정점을 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인자나 혹은 다른 연준 이사들이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ME 패드 워치를 봐도 12월 14일 날 있을 연준회의에서 0.5 올리는 것 그래서 4.5에서 4.5까지 가는 것 요거에 가장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 정도 얘가 한 달 전만 해도요 0.75 올린다는 게 거의 70%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달 지난 지금은 뭐 0.5 올리겠다는 게 80이고 0.7 올리겠다는 건 한 19.4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0.5포인트를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는 이제 멈춰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채수 10년 국채 수익률이 세차게 내려와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이제 조금씩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계속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가지는 않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도 아주 대차게 내려오다가 일단은 섰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라네. 달러 인덱스요. 달러 인덱스도 일정 부분 좀 더 내려가긴 하겠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수축 관련된 문제 때문에 향후에 주식시장이 또 요동치면 달러 인덱스는 또 위로 들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올라가지고 있고요. 이거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 다시 얘도 가격이 하락하는 형태로 터닝할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느냐. 일단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은 주식시장을 밑으로 짓눌러 내리는 요소에서 이제는 이제 받쳐주는 요소로 바뀌었고 실적 장세는 이제 끝났고요. 실적 장세가 또 오려면 내년도 초반 1월 10일 뭐 좀 넘어서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 지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움직일 것 같고 중간에 큰 이슈가 없다면 굳이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갈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좀 단기간에 올라온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부 매도 세력은 있겠지만 그게 이제 밑으로 아예 짓누르는 그런 형태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이 세차게 올라가기도 사실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만 이제 지금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중국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지수거든요.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도인데 인도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발표했거든요. 이거 중간중간에 내려왔던 건 무시하시고요. 위에 이 상단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즉 글로벌의 무역 자체는 조금씩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글로벌 경제가 조금씩 아랫방향으로 수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는 계속 글로벌 경제가 수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슈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거든요. 이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 이게 10월 달에 나온 겁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나온 건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내려가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여기 보시면 기대 지수는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게 안 보이지만 기대 지수는 반등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요게 주 금융시장 발표된 서베이인데 얘가 어떤 서베이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파이낸셜 마켓 관련된 테스트인데 한 300명의 전문가가 은행하고 뭐 보험사 직원 그다음에 금융 관련된 파트 여러 가지 회사들에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묻는 게 여기 보시면 경제에 대한 걱정 혹은 물가 그다음에 금리 그리고 주식시장 그리고 외환 유로존 외환 유로존 독일 일본 그다음에 미국 여기 영국 프랑스 이런 이탈리아 여기까지 이런 쪽에 물어봐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판단을 물어보는 건데 보시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멈췄다가 튀었습니다 위쪽으로 플러스로 터닝하지 않았지만 심적 악화가 일단은 반대쪽으로 터닝해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11월 들어서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놓고 보면 여기서 세차게 흔들리고 다시 흔들렸다가 얘가 10월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심리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10월에 나온 이거 아직 안 나왔거든요. 10월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 유럽입니다. 20회에서 나온 유로존 협의회에서 나온 소비자 심리 지수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로 내리꽂게 나왔거든요. 경제 심리 지수가. 그래서 전체 다 좋은 건 아닌데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처럼 약간씩 느끼는 그런 투자자라든가 소비자 심리들이 약간씩 개선되고 있는 것들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톰슨 로이터스에서 중국 관련된 심리 조사를 한 건데 소비자 심리 조사를 한 건데 이게 가장 늦은 거 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데 이게 내려오다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좋은 거냐?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OECD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 발표된 게 여기는 10월까지만 나와 있어요. 11월밖에 없고 중국은 9월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내려오다 멈췄어요. 하강 강도가. 아직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요거가 미국이죠. 미국은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요게 OECD 전체거든요. 내려오면서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소비자 심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갔다가 약간씩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물론 이게 뭐 상황이 완전히 좋아졌다 손바닥 뒤집힌 건 아닌데 소비자 심리 쪽에서는 약간씩 최악의 상황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은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긍정적인데 다른 걸 보면 부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기업 BSI입니다. 기업 관련된 심리 지수인데 보시면 기업 관련 심리 지수는 계속 아래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기업 심리는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CLI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거든요. 경기 선행 지수 지표는 뭐 한두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 지수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추세적으로 이제 바닥을 긋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아직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요가 유럽이겠죠. 그다음에 OECD 전체로 놓고 보면. 그래서 경제 전체는 아직까지 개선되거나 호전되는 느낌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소비자나 혹은 투자자 심리 지수들 같은 거 특히 전문 투자자들의 심리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긋고 약간씩 머리를 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는 아닌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면서 약간 움직이고 있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밀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져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한번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가질 않고 추세적으로 내려갔다라면 얘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대했던 건 많이 올라가면 2,800선이라고 기대를 했었고 그때가 지금 정도 되면 그 시점까지 가 있어서 사실은 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밀려 내려와서 이 반등 강도를 지금 반등하는 걸 메꾸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약간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저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눈치 보기 장을 하고 있긴 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년 1분기의 기업 실적이 기대치만큼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월 달에 그 실적 장세로 들어가면 주식시장이 불리한 상황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 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은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 지표들 중에 보시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1만 명을 해고하겠다고 기사가 나왔나요? 나왔던가요? 그래서 계속 해고 이슈들을 날리고 있고 그거 선대응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지표들이 움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우리도 지금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듣지만 대기업 같은 곳에서 계속 자금 조달, 자금 경색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 큰 대기업이 자금 경색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자금 시장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익금리, 강제적 비용인 차익금리 그리고 자금 수단에 대한 어떤 경중인 이 차익금리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에서 전부 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한계 기업에 몰린 쪽이 파산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뭐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막 계속 그 움직이고 있다거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아직까지는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선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대출 태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미국의 중기업하고 대기업 중기업 간의 그 대출 기준인데요. 4분기에도 강화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소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크레딧 카드입니다. 크레딧 카드도 중반부에 있다가 위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론도 마찬가지고요. 오토론은 아니네요. 오토론은 이제 옆으로 기었고 소비자 대출이 추세적으로 계속 옥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 과정 중에 진행되는 그 신용 팽창 부분에서 은행이 신용 팽창하는 신용 활동을 지금 계속 줄이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국은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강화 강도가 세지진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쥐어짜지면 우리나라가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있는 신용 중단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돈맥 경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뉴스 보도를 우리는 듣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보도를 우리가 계속 듣지를 못해서 느끼지를 못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자금 경색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하면 요거 이외에 또 하나 한 두 가지만 더 볼까요? 이게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 인덱스 데이터인데 일단 뭐 이쪽에 기준판으로 놓고 보면 욕심은 좀 부리는 수준 정도에 와 있고요. 이거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정점까지 올라왔던 최근 올 1년간 올라왔던 수준의 가장 고점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포지션을 조정하고 싶다면 지금이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될 시기는 맞아요. 1차적으로. 근데 여기서 좀 더 기다려 볼까라는 생각을 저는 1차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요게 뭐냐면 요게 OFR에서 나오는 건데 그 금융시장 스트레스 관련된 겁니다. 보시면 뭐 신용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펀드 혹은 안전자산 혹은 뭐 변동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최근 추이를 보면 추세적으로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물론 얘가 주식시장하고 같이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오면 주식이 바닥을 치고 이렇게 내려왔겠죠. 마찬가지인데 얘가 심리적으로 지금 들려 올라가지 않은 상태고 지난번에 뭐 예를 들면 영국의 감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한번 움직인다거나 그리고 이제 물가 때문에 한번 움직였다거나 혹은 뭐 천연가스 어쩌고 저쩌고 푸틴 얘기해서 움직였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강해졌었다가 최근은 안정화되고 있고 특별히 이슈가 올라올 게 지금 없거든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따뜻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뭐 겨울이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유가가 잠깐 들려 올라가고 있지만 경기 수축에 대한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그렇게 막 세차게 계속 들려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을 잡힐 상황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구리가 약간 머리를 들고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거는 아닐 것 같고, 이것도 반등이 지금 달러 인덱스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나리오라면 정말 산타랠리까지 얘기를 듣는 시기까지 우리가 주식시장이 밑으로 꺾이지는 않고 꼬물딱꼬물딱 꾸물꾸물 올라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선 12월 14일 날 때까지는 별일 없이 꼬물딱대면서 그나마 위로 머리를 들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 강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들고 움직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12월 14일 날 실제로 이제 발표되는 그 전후 정도쯤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눈치 보기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